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8.15 머니톡 찐시황 5월 16일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박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쯤이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랜만 나온 지 한 그래도 꽤 됐으니까. 오늘 매매 어떠셨나요? 주식만 얘기하고 싶은데 꼭 주식만 얘기를 하려 하면 날씨도 얘기를 하게 되고, 왜냐면 그만큼 장이 재미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또 오는데 오랜만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에어컨을 켰네요. 이게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고, 항상 아쉬웠던 점은 그렇습니다. 잠깐 제 PT 화면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띄워놨죠. 아직은 아쉽다. 아직은 아쉽다. 이게 주식이란 놈이 굉장히 좀 얄궂은 게, 꼭 그렇진 않지만은 주식 오래 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날씨가 되게 좋을 때 있잖아요. 시장도 좋고 날씨도 좋으면은 시장 끝나고 맥주도 한 잔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휴가인데, 만약 휴가라고 치면은 휴가 갈 때 마음 편하게 휴가도 가서 좀 하고 있었을 텐데, 꼭 날씨가 좋을 때 장이 안 좋아요. 특히 요즘 그렇고요.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폭설이 나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폭설 나서 출근이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장이 무지 좋습니다. 직원들은 몇 명이 막 눈 때문에 출근 늦게 하고 장 시작하고 늦게 오고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장 너무 좋은데 이럴 때 시장 주식 했어야 됐는데 꼭 늦게 출근했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주식을 얘기할 때 대부분 분들이 인생사랑도 같이 비교를 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날씨도 무지 좋고, 물론 미세먼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굉장히 추웠었던 겨울 대비해서 날씨가 오늘 따뜻해졌고, 따뜻한 거가 아니고 덥죠. 그런 거 봤을 때 시장도 변화하고 날씨도 변화하고, 그런데 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했는데 조금 오늘도 아쉽다라고 써놨습니다. 아쉽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가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아쉽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좀 이따 시황을 말씀드릴 텐데, 반도체 소부장 혹은 2차전지 몇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쳐줬으면은 코스닥 시장의 하락 추세를 조금 돌릴만한 시장을 분위기가 충분히 연출될 만 했었었는데, 그럴만 하다가 아침에 반짝 좋았다가 한 10시 이후부터는 줄줄줄 또 새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써놨어요. 외인은 5월 들어 사고 있다. 그러나 방향성은 부재하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냥 끄덕끄덕 하실걸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HTS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HTS를 좀 켜놨는데요. 켜놨는데, 아이고, 켜놨는데 지금 오늘 외국인이 227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당히 샀고요. 사실은 코스닥을 시간대별로 보면은요, 코스닥만 보겠습니다. 그죠? 아침에는 코스닥을 기관이 사고 있었습니다. 사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9시 반 넘어서부터 오후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이 아니죠. 좀 상승세가 멈춰지면서 외국인들은 당연히 팔고 있었고, 기관들도 역시 10시부터 매도세에 동참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오르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소가 2,480포인트, 그러니까 0.89포인트 살짝 올랐는데 솔직히 의미 없죠. 그리고 코스닥이 816포인트, 2포인트 올랐는데 이거 역시 큰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거가 올라야죠. 내 거가 올라야 되는데, 거래소 먼저 볼까요, 여러분? 차트?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때 매물대 차트 빼고 기본 차트로 보겠습니다. 깔끔한 게 좋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조금 빼고요. 오케이.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면 지금 보세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의 2600포인트 전고점까지 갔었다가 지금 계속 밀렸어요. 그 61선 정도 지지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오르는 주식들이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불을 뿜었죠. 사실은 불 뿜었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하긴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고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미국 때문에 그랬죠. 그 어찌됐든 거래소는 요 정도 상황. 그러니까 뭔가 지수만을 매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방향성이 없다. 뭐 할만 하겠나라고 고민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차트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보세요. 4월 19일 날 4월 19일 날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오늘 5월 16일이니까는 이때 살짝 반등 나온 거 빼고는 거의 한 달 동안 줄줄줄 세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알죠, 저도. 그런데 올라갈 때 2,000원씩 빼놓고 올라온 게 뭐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오히려 웬만한 종목들은 이 3월달 혹은 4월달까지 넘어간 이 시기에 있었던 주가의 높이보다 지금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내 몸에 와닿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체감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816포인트 오늘 종가로 끝났는데 제가 보기엔 750포인트 언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요. 물론 난 그쪽에 포트가 있었어. 물론 축하드리는데 그 한쪽으로만 몰빵 쳤으면은 그 중간에 내가 얼만큼 좀 감내하기 힘들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끄덕끄덕 하시긴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차트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방향성은 아직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그죠? 조금 여기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61선 정도를 지지하고 위로 올라와서 800 한 3, 40포인트 정도가 올라선 다음에 해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제대로 워킹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올랐을 것 같은 아침에 좀 느끼긴 했어요. 이유는 필라델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용융자를 중단했던 모 증권사에서 오늘부터 다시 신용융자를 재개하겠다라는 뉴스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닥을 매매하는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분위기만 조금 더 좋아지면 해볼 만한 시장이 다시 연출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이 좀 아쉬운 거예요. 쟤는 오면 맨날 아쉽다고만 하고 언제 오르는지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오른다고 얘기 안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지금 계속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매크로 지표를 보고 뭘 보고 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방향성이 형성되기 전에는요. 한 번 정도는 강력하게 전 종목들 웬만해서 다 오르는 그런 저의 상승이 있은 다음에 방향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기가 되면은 신나서 아마 그때 조금 기분 좋다 얘기했던 적이 요때일 거예요. 요때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사이 요때요. 그래서 그 활짝 웃는 모습 보니까 좋다 얘기하셨던 거 감사드리고요. 어제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방향성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방향성이 형성될 때까지 뭔 놈의 우리 코리아 시장은 셀인 메이가 이렇게 많느냐. 왜냐면 심리가 좌지우지하고요. 그만큼 거래량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워킹하는 곳이 우리 코리아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불을 뿜으면 이렇게 뿜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PT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말씀을 드리면 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제가 내부적인 요인, CFD, 신용, 투신 등등 이걸 했어요. 그냥 미국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할 텐데 그 빼고 일단 요게 밑줄 쳐놨으니까 보시고 제 얼굴만 보면서 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제가 주식을 할 때 막 매크로로 얘기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크로가 좌지우지하는 시장이고요. 그렇기 전에 투심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국내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빨리 좋아져야 됩니다. 시기가 문제입니다. 할 때에
항상 단골로 회자되던 시기는 연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가 항상 통과가 되느니 마느니 연장이 되느니 마느니 지금 매년 그래 왔었었죠. 그래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11월, 12월 특히 그 시기는 1년에 2달 정도 항상 없었었던 시기인데 올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어찌됐든 그때 다시 하반기 들어서 그런 일을 처리하지 말고 미리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요. 지금 왜 이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박 차장이 나와서 와 멋있게 뭐 매크로 지표 혹은 기술적 지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꺾일 것 같고 여기까지 지지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요 봐왔거든요. 계속 봐왔습니다. 지금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시즌이 있는 시즌에는 코스닥 특히 한 기깔나는 그러니까 그 해를 주도했었던 그런 주도주격인 소위 요즘으로 치면 엔터주가 그런 기억을 하겠죠. 그런 주식들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식이 신고가를 내고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워킹할 수 있었던 컨디션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입니다. 예전에 삼성전자 갈 때도 그랬고요. 현대차 갈 때도 그랬고 이번에 에코프로 올라갈 때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면 특히 한 기깔나는 중소형주들의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혹은 CD 매매 혹은 외국인 CD 매매라 그래서 흩어 뿌리던 종가에 뭘 사던 기계적인 수급이 있을 수 있다 치지만 막상 5% 이상, 7% 이상, 10% 이상에서 하이바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매를 크게 하는 슈퍼개미 개인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슈퍼개미 개인 투자자가 아니니까 시장이 그렇게 보게 되어서는 그렇게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종목들이 크게 분위기가 나서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매수가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SG증권발 CFD가 종목들이 전수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매매를 하셨던 분들의 투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요. 당연합니다. CFD를 사용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공매도도 가능하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과표입니다. 과표. 즉 내가 신용을 크게 써서 이런 주식 나의 재산이 이렇게 크게 노출이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CFD를 쓰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그런데 뭐 그런 분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서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신용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요 한 1, 2주 나오면서 신용융자 얼마다 20조 넘었었다 18조까지 줄었다 거의 3조 줄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 분위기가 빨리 신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신용이 늘어나면 안 되긴 하는데 좀 시장이 제대로 뜨겁게 워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뭔가의 매수세고 분위기였다. 그러면은 실전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 그런 전업 투자자라든지 혹은 큰 슈퍼게이머분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겠느냐 물론 매크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 매수를 하겠죠. 아 내가 소부장 A 주식을 6, 7%에 사도 내가 내일 먹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매수를 하겠죠. 그게 시장 분위기인데 그거는 그 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가요? 분위기가 만드는 거죠. 그죠? 다른 종목들 어떻게 워킹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장이 언제 좋아질까요? 다 한번 크게 한 번씩 순환매로 도는 시기가 있어야지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 그걸 기술적으로 815포인트다 780포인트다라고 얘기하기는 그 시기를 기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기술적인 테크니션보다는 일단은 코스닥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 분위기 아마도 이거는요 제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맞을 거니까는 여러분들도 뭔가 시장에서 매매할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편하게 제 입장에서 제가 매매는 하는데 뭔가 비중을 실어서 크게 고객 계좌를 실을 만한 것들이 아직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때 이 얘기 드렸더니 어떤 분은 나는 보이는데 하셔서 좀 삐졌었어요 제가 2,000원 하면 된다고. 근데 제 기준에는 안 맞았기 때문에라고 저는 그때 얘기를 드리긴 했죠. 여튼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다른 종목들이 제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으니까 이제 내가 해보겠구나 라고 분위기를 잡아서 저도 사고 옆 직원도 사고 전업주도 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려는 법도 없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S증권발 때문에 많이 빠졌고 최근에 또 몇 종목들 한 2종목 정도가 또 개인 투자자의 증거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저 사과문도 냈더라고요. 그런 종목 그래서 계속 빠지는 디모 주식 계속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지가 지금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밖에 안 됐는데 시장이 바로 워킹을 할까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또 학습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좋고 내일도 좋으면은요. 제가 오늘 화요일이니까는 목요일 정도면은 이제 살만하지 않을까 하고 제 마음이 싹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요 유동적인 거고 정말로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CFD든 신용이든 투심 등 이런 부분들도 계속 워킹이 됐었다 라는 거고, 잠깐 HT에서 돌아와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할 때 그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좀 화면 좀 볼까요? 여기 HTS 보면은 보이시죠? 여기 지금 어제 코스닥 지수가 7포인트밖에 안 빠졌어요. 0.9%. 그런데 어제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이에요. 오케이. 심지어 5월 12일의 경우는 0.26% 2포인트밖에 안 빠졌는데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도 올랐어. 올랐는데 그래도 930종목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뭡니까? 4, 500개 빼놓고 2배 이상, 2배 이상의 종목이 여러분이 3개 갖고 있으면 2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좋은 장입니까? 플러스 나서도 안 좋은 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게 상승 종목 수가 1200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릴 계기가 있을 겁니다. 조만간 올 수도 있겠죠. 그때 하셔도, 그때 적극적인 베팅을 하셔도 늦지 않다. 저 이제 오늘 촬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9시 우리 송출이 될 때 그때 이제 막 얘기를 하시죠. 그때 늦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약간의 반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면 그때는요. 또 많이 올라 있습니다. 또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장은요. 정말로 많은 기법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베스트 앤서는요. 내가 체득한 방법, 내가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계속 그거를 베팅 금액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재미없을 때 나는 내가 공부했던 종목을 조금씩 매수했다. 대신에 올랐을 때 나는 매도해가지고 다시 시장 빠지면 기다린다. 그러면은 지금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안타까워요. 지금 1000종목 이상이 계속 빠져 있으니까. 거래대금이요. 그래요. 코스닥은 9조 정도 그래도 좀 며칠 전 대비해서 올라온 건데 9조 5천억 정도 올라온 건데, 거래소 볼까요? 거래소는 봐봐요. 오늘 7조 9천억, 어제 6조 9천억. 그러니까 어제는요. 스승이 날 때 진짜 할 거 없었던 겁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거요. 예전에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4월 달에요. 13조까지 갔었습니다. 14조. 근데 그 거래대금이 6조 9천억까지 어제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사타 팔았다. 시장에서 제대로 참여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럼 별로 없을 때 그것을 내가 들이받아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지 않겠나 싶은 거죠. 즉, 매매로 벌 확률보다는 지금 시장, 적어도 오늘까지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모아가는 게 좀 더 낫겠다.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로 하셔야 될 행동, 보셔야 됩니다, 계속. 내가 한 주 사타 파르타 하지 않더라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빠질 때 이게 얼만큼 빠졌고요. 제가 이따 소부장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얼만큼 빠졌고, 이게 이런 시장 환경에서 윗골을 달고 떨어졌다. 그리고 오늘 종목들이 올라올 때 코스닥이 0.2%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올라온 건 또 에코프로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아직은 에코프로 영향력이 시장에서 지대하구나. 선물이 빠졌다 올라올 때, 코스닥이 올라올 때는 에코프로 지수가 방어가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오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플러스 날 때 하이바이 하진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경험적인 판단은
제가 어떻게 장중에 얘기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여러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적인 판단들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누적이 돼야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래요. 오늘은 하면 안 돼. 아침에 한 9시 반 보고 얘기해요. 오늘은 물린 날이다 하고 안 삽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다 돼야지 우리 안 물리죠. 그죠? 그죠? 이게 딱 아침에 보면은 종일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들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매매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날은. 어찌됐든 요렇다. 그렇죠? 시장 얘기하는데 몇 분입니까? 또 20분이에요. 지금 3줄 했나요? 지금? 3줄에는 또 20분 지났어요. 하여튼 수단은 그만 떨기로 하고 상승종목 하락 종목에서 얘기 드렸고 신용장고 18조 예탁금 50조 원대 다 유지하고 있다. 요건 그냥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린 화면 그대로 그죠?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요. 그 유의미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미국 얘기 좀 해볼게요. 해볼게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게요. 그냥 제가 최근 뉴스를 종합을 해볼게요.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올해 1월달, 2월달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고 지난주 제 찐시황 기억을 해보시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오히려 종목단에 좀 더 영향을 미쳤다. 왜냐면은 공화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 같을 경우는 전기차 등 IRA 세액 보조, 세액 공제가 부분 때문에 그런 예산을 삭감해라. 학자금 탕감이라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삭감해라는 부분으로 협상을 하는 거니까 우리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종목들 IRA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실적이 애드돼서 올라갔는데 이런 우려감이 계속 더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보다는 종목단에 좀 더 영향을 발휘했었다. 특히 신재생 같은 경우는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워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종목단, 섹터단을 빼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6월 1일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데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지나면은 미국이 진짜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바이든이 하원 의장과 그죠? 하원 이름도 까먹었어요. 하원 의장과 회동을 한 4-5명 모여서 회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제가 어제 오늘 아까지 뉴스 봤을 때는 17일 그죠? 오늘 내일 정도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이유는 바이든이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되죠. 그때는 못 만납니다. 그리고 어디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회 스케줄상 오늘 내일 정도 넘어가는 이 하루 이틀 시기가 만나는 오히려 그것이 바이든 입장에서 엑스데이트다. 잘 되지 않겠느냐? 바이든 입장에 나는 긍정론자다. 저는 미국의 힘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우리가 뉴스상으로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가 뉴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은 좋았거든요. 최근에 요즘 미국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물론 빠질 때는 지방은행 문제 때문에 빠지고 올라올 때는 똑같습니다. 실적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잘 나와서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나왔고 아시다시피 뭘까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오면서 미국이 올랐는데 약 오르는 부분은 미국은 빠질 때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 이해하지만 오를 때는 실적 이슈로 올라왔는데 왜 우리는 아침에만 반짝 떴다가 계속 줄줄 밀리느냐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조금 약간 열받은 것 같아요. 물 한 잔 먹을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왜 오늘 입장에서 오늘 소부장이 좀 밀렸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작게 지금 그냥 한 화면을 끝내느라고 좀 요약을 써놨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4% 정도 뜨고 삼성전 1-2% 떴죠. 즉 삼성전 하이닉스로밖에 옮길 수가 없는 상황. 왜냐면은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 이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는 디램 업황이 메모리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 지금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닥이라고
겁나 한 달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르진 않고 올랐다 빠졌다만 한다 이거죠. 막상 그냥 봤을 때는 필반 급등 나왔어. 오늘 반도체 가즈아 했는데 그 움직임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입장 종목들까지 전이가 되기에는 시장 기초 체력, 어제 필반 오른 이유가 다른 내용이었다는 거죠.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소부장이 아침에 떴다가 아시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도 팡팡팡 떴다가 줄줄줄 오늘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현실이다. 언제 꼭 그렇게 시향을 다 반영하면서 올라내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 붙으면 가는 게 주식인데 그 불이 안 붙어서 아쉽다 하고 오늘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왔네요. 두 번째 이슈, 퍼스트 솔라요. 그러니까 어제 태양광이 급등이 나왔었죠. 물론 급등이 나왔다 쭉 밀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솔루션, OCI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드디어 신재생이 가는구나 했는데 퍼스트 솔라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의 태양광 업체 입장에서도 유럽 시장과 합병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실적으로 태양광 그 크레딧 부분이요. 그죠? 크레딧 부분이 진짜로 좋아져서 하는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네가 윗꼬리가 달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것도 그죠? 지금 OCI 거래 정리되어 있지만은 거래 정리된 동안 폴리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체크하시는 거 수요일 날마다 발표를 하죠. 폴리 가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영향은 어떨까요? 윗골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 보고 환호를 했다가 신재는 드디어 간다. 바운드리도 드디어 간다 했지만 역시 윗골이다. 그죠? 그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단에 좀 특히 코스닥 입장에서 상위단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윗골이 나왔었고 다음을 기약해 보자라는 게 일단 지금 시장의 설명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5월 15일까지 그죠? 어제 오늘까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결을 봤을 때 그죠? 화장품 갑자기 안 봤던 작은 화장품 업체가 실적 발표 뿅 나오는데 20% 급등이 나오죠. 그죠? 이것을 저희 용어로 실적이 희소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니저들이랑 하는 그런 메이저급 분들도 종목을 사기가 매우 까다로울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사면 누가 뭐라 그러고요. 왜요? 지금 금리 인상인데 성장주를 사? 물리면 욕먹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한 시장인데 그런 명분은 실적 보고 샀어요 하면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품 일부 그리고 또 뭐였죠?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 쪽 일부 종목들이 시총이 2, 3천억 되는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20%, 15% 급등하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지난주 이번 주에 조금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몇매 활용을 해볼까? 제가 좀 전에 오기 전에도 직원이랑 얘기할 때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좋은 거 다 안다. 실적 잘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은 왜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저 좀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좋은 건 맞습니다. 실적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상대적으로 커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땅 같은 경우는 이미 웬만한 증거들 다 커버가 들어가서요. 웬만한 내용들이 대부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장 변화에도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런 사이즈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잘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성상 뭔가 대형주로 승부내기는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기깔나고 실적이 조금 나오는 것들로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매하는 걸 쭉 다른 분들 좀 보니까는 그렇게 좀 승부를 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따라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시장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줄줄줄 세다가 갑자기 꽝 떠가지고 하는 거면 뭐가 커지죠?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져서 왔다 갔다 할 때, 왜냐면은 뜬금포로 듣도 못해서 실적 갑자기 빵 잘 나와서 떴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공백 기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산 사람이 안 샀으면 계속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거가 우리의 역할이긴 할 테고 하고 공부를 하고 사놓고 하는 역할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의 특성상 여러분들 그 커버가 되지 않고 레포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뉴스단에 접근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접근해야 될 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술적 어느 정도 수렴해가지고 그 다음 실적을 기다릴 때 수준이 좀 더 맞습니다. 모든 얘기는 거의 한 달 후 수준이 맞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 실적이 갑자기 발표한 좋은 실적을 가지고 프라이싱이 갑자기 되었기 때문에 변동성 있는 구간이라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PT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매매 하신다는 분들도 까다로워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직접 매매 드리는 고객도 계시고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조금 자주 통화하지 않지만은 조금 소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한 매매 하시는 분, 여러분의 입장에 그게 슈퍼게임이라고 하겠죠. 그런 분들이 각 직원별로 한두 명씩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좀 나름 큰 사이즈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각자 있을 것 같죠. 그게 VIP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분들의 어떻게 하는지를 자주 통화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매매 하신다는 땡땡땡 사장님도 야 요즘 매매 거의 안 하시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합니다. 직원들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인 큰 거래 대금이 이만큼 줄어 있습니다. 아까 거래소가 지금 14조 찍었다가 9조, 6조 7천억, 뭐 8조까지 떨어진 거. 코스닥에서 14조, 15조 갔다가 9조까지 떨어진 거. 이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볼륨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고객들은 아시다시피 기관이 없잖아요. 외국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분들로 이루어지는 제 고객들의 특성상 굉장히 볼륨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뭐라 그래요? 매매가 많다는 게 뭘까요? 수익이 나서 사타파라타를 자주 한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죠? 손절 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손절 치면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이. 즉 장이 좋다는 얘기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다는 거고, 수익이 나서 이걸 팔고 내가 이것도 좋아하고 이걸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한 매매 하신다는 분들도 지금 매우 까다로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아직까지는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저희 화요 방송 보면서, 특히 화요일 날 오는 제 방송 보시면서 마음을 부여잡고 다 잡고 그렇게 시장이 이렇구나, 제 말이 박 차장 말이 맞다라고 끄덕이시면은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댓글 한번, 좋아요 한 번이 제 입장에서는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장이 이랬구나라고 체득하고 느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 뭐 그럴듯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이죠. 종목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 지우고 다시 잠시만요. 오케이. 섹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차트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2, 3주 전부터 2차 전지에서 엔터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도주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 차장 역시 잘해. 제가 잘 맞춰. 이런 얘기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너무 세게 올라갔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 얼굴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 왜 좋아진지. 어제 장 끝나고 JYP가 실적 발표를 했고, 며칠 전에 YG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전에 하이브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 되게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빅 서프라이즈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컨센서스 JRP가 영업이익 1Q 기준으로 271억 정도인데 막상 나온 거는 420억이 나왔습니다. 컨센보다 거의 얼마인가요? 140억, 150억인 거의 한 6, 70%? 7, 80%큰 빅 서프라이즈입니다. 올라갔던 업종에서 이런 빅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환호하게 됩니다. 즉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나오기 시작하면 종목이 가는 걸 이걸 주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도주를 찾고 싶었죠. 저번들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우리 같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JYP 사라고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사라 그래?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도주가 바뀌었다라는 건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85 모니터 아침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실적 플러스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그럼 지지난주에 저희 찔시한 기억을 해보시면 이 엔터가 가는 요인은 뭘까요? A2K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하는 JYP 입장에서, 하이브 입장에서, 그죠?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조금 주워 들어 보니까 저희 그 구독자분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호흡하는 모 구독자분한테 여쭤보니까 A2K 프로젝트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뭘까요? 미국에서 그럴 만한 보이그룹, 걸그룹이 최근 동안 나온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데뷔만 하면 지금 100만 장 이상의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 앨범 판매량을 내고 있다. 그죠? 지금 그런 게 지금 트렌드에 반영되는 중이에요. 물론 이 엔터도 언젠간 끝날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끝날 때에는 뭔가 그런 노이즈가 또 나올 겁니다. A2K 프로젝트가 성공을 못했다라든지 혹은 실적이 좀 미진할 거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는 그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K-팝 컨텐츠, K-팝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트렌드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장을 한다. 그죠? 지금 제가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나올 때마다 거의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 수치의 앨범 판매량을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박살났다. 실적이 안 좋다. 다음 분기 좋아질 것이다.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이거는 뭐 차트 킬 필요도 없습니다. 신고가니까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주도주는요 이렇게 형성이 됐고 실적 플러스 트렌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뭔가 더 형성될 때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도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알아내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PT 보시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색조 화장품 유통회사들 K-팝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화장품 얘기하는데 왜 K-팝 얘기를 해? 약간 엔터의 붐으로서 봤을 때 여러분들 엔터의 붐으로 봤을 때 좀 저희 선배님 세대는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왜 이렇게 색조 화장품이 중국 리오프닝 빨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좋아질까라고 좀 여쭤보고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우리 아이들이 혹은 외국 팬클럽들이 우리 아이돌들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이쁘다. 어쩜 그래 코리아의 화장은 잘하게 되느냐 이런 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엔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은요 예전까지는 큰 화장품 빼고요 아모레퍼시픽 뭐 LG생명 이런 거 빼고요 우리가 화장품은 뭔가 중국의 연장선상 리오프닝의 확인 이런 컨셉으로 이거 확인했는데 색조 화장품의 경우는 약간 다른 컨셉으로 지금 워킹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제 컨셉이에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종목들 작은 거 많아요. 그래서 차트 키기도 민망한 정도로 좀 작습니다. 그죠? 다 아실 거예요. 몇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각자 확인을 해보시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논리를 움직이고 있다 정도는 시장에서 못 들으셨으면 저희 찐시황을 통해 들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단에서 봤을 때 SL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15%인가요? 잠깐 차트 한번 봐볼까요? 오늘 목표가 차트 안 보고 끝내는 거였는데 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요. SL 15% 장중에 22%까지 올랐습니다. 올랐고 여기서 4만 원을 트라이 하게 되면은 작년 9월달 고점을 벗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진산업이라든지 그런 작은 종목들 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딜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자동차 부품주들, 예를 들어 성우하이텍, 화신, 그쵸? SL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이런 거 있죠. 마진이 항상 좀 부족한 게 문제였습니다. 마진이 뭐냐면 이익률이요. 대기업,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들의 특성상 부품에 대한 조달 원가, 그러니까 그 이익률이 늘어날수록 늘어나면 니들 왜 이렇게 많이 벌어? 완성차 업체에서 이익률을 깎게 됩니다. 그거를 CR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전 스마트폰 부품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소위 완성업체,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삼성전자, 혹은 애플 납품할 때 계속 갈 수가 없었던 환경이 대기업에서 CR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아쉬웠는데 막상 그냥 현재가 원 화면 볼까요? 그냥 레포트 띄우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요. 이런 내용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1분기 이어서 이 호실적 지속 전망. 이것보다는요. 여기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아까 보건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는 잠깐만요. 이게 제가 본 자리랑 잠시만요. 일단 그냥 제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뉴스가 너무 업데이트가 많아서 편하게 이익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익률이 8.5% 이상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이익률이 높아졌다 함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느냐?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느냐? 원래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익률이 크게 더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SL 아시다시피 LED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장향 LED, 그죠? 그래서 뭐 EV6라든지 기아, 현대차향 LED를 조달하고 있고요. LED 하나 있는 업체가 이렇게 잘 나와? 그러니까 계속 헷갈려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던 업체들이었는데 장사 부품 섹터가 예전에 화신이 올라온 거는 그냥 부품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고 배터리 때문에 올라온 거였고요. 새로운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SL의 경우는 장작 부품인데 이익률이 1분기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아마도 전기차향 EV6, EV9 같은 전기차향 ASP가 증진 효과가 맞을 겁니다. 아마도요. 왜냐면 그쪽이 이익률이 더 높거든요. 마진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한 걸 보니 이건 진짜로 이익률이 높아졌어 라고 확인하는 순간 이렇게 크게 세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왜 지금 넘버라 잠시만요. 오늘 오케이 올라가면서 수급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급이 이런 식으로 외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크게 들어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종목 저는 종목 추천을 못 드립니다. 추천드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왜 올랐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일 사기 부담이 있겠죠. 당연히 급등했으니까. 그렇지만은 다음에 이런 컨디션이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를 체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느낌 오시죠? 그죠?
물론 오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완성차 그리고 일부 부품단 종목들은 오늘 밀렸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최근에 좋았었던 종목들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자동차가 뭔가 워킹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또 그런 것도 움직이긴 하겠죠. 하지만은 일단 오늘 SL의 급등은 이런 부분이 이익률이 확인이 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지금 시장의 특성상 실적의 희소성, 실적이 작은 잘 나온 종목들로만 매기가 몰리는 지금 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L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할게요. 아까 뭐 2차 전지는 좀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얘기 빼도록 하고요. 소부장까지 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밀렸다.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에 제가 폴더블이라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오늘 모 증권사에서 폴더블에 관한 인덱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각자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인 힌지 업체들, KH마텍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파이nem텍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입장에서 저 오늘 생각한 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폴더블 전망치라는 부분보다 혹은 하반기 때 나오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업체가 하반기 때 폴더블 관련 신제품을 내놓을 텐데 삼성 입장에서도 충분히 마켓을 방어하고 하고자 굉장히 좋은 품질로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흥행 기대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품 단위라는 관련주를 보자. 이런 정도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일도 이 폴더블 관련주들이 계속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의문인 겁니다. 하지 말라 하란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아직까지 뭔가 판매량이라 나오기는 한참 멀었는데 그때 보고서 나오고 일정 부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쏠리고 물론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들도 뭐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로서 오늘 몰렸는데 오늘 몰렸던 쏠림이 내일 혹은 연속적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각자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것이 계속 고민이고 이런 고민이 지속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화면 보이시죠? 제가 오늘 섹터도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은요. 제가 화면 보시면은 신용 매매 안 하시는 분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는데 저희 815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구독자인 모 분이 저한테 전화를 오셔서 신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분한테 제가 통화해서 말씀드린 거에 일부를 좀 적어왔습니다. 적어왔고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빵은 아닐 거 아닙니까? 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매매는요 아시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꽤 빡센 매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 입장에서 현재 있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한 170% 이게 뭘까요? 담보 비율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담보 비율이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당사 입장에서는 140%를 담보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가 금액의 140%가 담보 비율이 깨지게 되면 담보를 채워 넣으세요. 혹은 신용을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계좌들을 살펴보고 상담을 해본 결과 한 170% 정도 이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담보 비율이.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는 한 170%, 180%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용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꼭 올라갈 때 빠질 때 이 담보 비율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거덜나는 경우를 제가 수백 번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보 비율은요 매일 체크하시는 겁니다. 매일. 그리고 내가 지금 신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쯤 이상해. 그럼 바로 보셔야 됩니다. HTS, MTS에 원샷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화면 모르시는 분들은 각 관리자들한테 전화하세요. 혹은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 알려줍니다. 담보비율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요 시장이 최근에 코스닥 기준 한 달 동안 빠졌습니다. 거의. 그랬는데 여러 종목이 물려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신용 매수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담보 비율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 종이 물려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신용 매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매매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당분간은 지금 시장 한 달 동안 빠졌던 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화만 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현금화만. 왜냐면은 신용 매매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올라갈 때 내가 많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쫓아잡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요? 물론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인정하지만 왜요?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일으킨 특성상 레버리지는 뭘 제일 싫어하죠? 변동성을 싫어하죠. 주가가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갈 때 이럴 때는 레버리지 곱하기 변동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투기의 끝판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용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고 변동성까지 곱해져 버리면은 그만큼 굉장히 큰 레버리지 변동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용은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천천히 분할 매수할 때 쓰는 겁니다. 올라갈 때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분간은 내 계좌가 안정화될 때까지 현금화만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일종의 뭐 다른 어떤 분께서 하시는 방법이기도 한데, 담보보증이 가끔 날 때가 있잖아요. 그 대비해서 현금을 다른 계좌에 빼놓으시더라고요. 어떤 투자자분은. 저는 제 고객 중에 한 분인데 왜 그러셨어요 하니까는 계좌에 내가 현금이 들어있고 있으면 내가 이제 못 참고 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나는 일정 현금을 어느 정도 내가 한번 매도를 했을 때, 한번 크게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고요. 일부러 현금을 빼놓는다 하시더라고요. 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말고. 그러면 담보보증 날 때쯤에 미리 중간에 입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좌의 안정성을 배가시킨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으실 거예요. 이제 하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안 하시는 분 듣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매매하기로 했었던, 단타를 치려고 했었던 그런 종목이 있다면은 오버나잇 큰일 납니다. 오버나잇 다음으로 넘기는 거 안 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용을 하셨던 분들의 특성상 옛날보다 깨졌던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을 했는데 지금 4천만 원 되어 있어. 1억 먹을 때까지 내가 1억 갈 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오를 때 매도를 못 합니다. 왜냐면 승부를 내려 하거든요. 그죠? 정말로 신용매매는 이미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승부를 내려가면 안 됩니다. 1억 그냥 평가 금액이 내가 만족한 수준가 올 때까지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빠지거든요. 지금 시장의 특성상. 그래서 원금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마인드는 오늘 종가의 평가 금액보다 내일이 나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업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정말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창피해서 얘기 안 하시잖아요. 채팅창 안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도 그러고 대부분 전문가 형님들 나오셔서 얘기하는 게 신용하지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속으로만 느끼시면 됩니다. 제가 압니다. 얘가 이렇게 긁어주고 있구나, 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죠? 요것만 마인드업만 해놓으신다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제 얼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국내 증시의 특성, 심리 분위기인 특성상 제대로 된 분위기는 형성이 아직은 안 됐다. 안 됐다.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다. 그 시간은요, 여러 가지 섹터들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이 됐었던 게 저의 경험적인 판단이었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오늘 왜 올랐는지 왜 빠졌는지 뭐가 어쨌는지는 우리 방송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어땠나요? 그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오기로 하고요. 오늘 찐시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